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1명 발생해 일일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다는 신고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사망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달 들어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추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만 보더라도 작게는 58명, 많게는 155명까지 굉장히 확진자 수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뭐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장애인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의 규모가 커서 그 숫자를 걷어내면 대개 한 40명에서 7, 8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예.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그냥 안정적인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요양시설과 재활병원 중심의 집단 감염인데 상당히 여러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 감염이 좀 가라앉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이제 주로 그 일제 검사 또는 뭐 면회 금지 같은 좀 단발성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뭐 장애인 시설 같은 곳에 내부의 감염 관리 체계가 좀 작동을 해서 예. 감염이 내부에서 장시간 확산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대책이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게 계속해서 이런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사례를 좀 보면 경기 여주시의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진자가 총 26명으로 늘었는데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동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 격리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좀 추가 감염이 우려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빨리 그 안에서 누가 그 접촉자이고 감염의 위험이 높은 사람인지를 가려내서 그분들을 일단 내부에 남기고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나 또는 아예 감염자로 확진된 사람은 바깥으로 빨리 빼줘야 그 내부에서의 교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아하.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발생한 뭐 재활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사례들을 보면 이게 코호트 격리를 하면서 이런 그 위험도에 따른 그 집단의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예. 내부에서 오히려 재감염, 교차 감염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좀 우려가 되는 지점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가족과 지인 모임 등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구로구 일가족과 관련해서 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27명으로 밝혀졌는데 네.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했더니 구로구의 집단 감염과 또 경기 부천 무용학원의 감염 사례가 연관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네. 엮였잖아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뭐 전역적인 지역사회 N차 감염의 사례이고요. 그러니까 구로구에서 발생한 가족들의 감염에서 한 12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 가족분의 한 분이 이제 무용학원의 강사여서 무용학원에 있는 다니는 아이들을 감염시킨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무용학원 강사분이 예. 증상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출근하고 애들을 가르쳐서 이게 무용학원에서의 대규모 좀 규모가 큰 감염으로 발전한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시거나 빨리 확진 검사를 받아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 N차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성북구의 351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네. 제주도를 방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13명과 밀접 접촉을 했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는 지역사회로의 감염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겠네요. 근데 구체적인 그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어제 확진을 받았는데 제주도에 간 거는 20일이었고 예. 제주도에 머문 시간이 비교적 짧았습니다. 한 5시간 정도여서 이제 그 20일 당시에 그 감염력이 있는 상태였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머문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제주도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독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도 네.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접종을 받은 뒤에 사망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정부에서는 접종을 중단해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국 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네. 접종은 지속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여기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네. 이상 반응이 왜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물질이니까요. 그게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감 백신의 일부를 우리 몸에 넣어준 것은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것에 더해서 그 안에 넣은 예를 들면 보존제나 다른 물질들도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백신을 접종한 그 부위에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뭐 열감이 있거나 또는 그게 이제 그 이물질이 우리 몸 전체에 퍼지면 가벼운 발열 증상이나 뭐 이 몸에서 근육통 같은 것들이 생기게 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가벼운 이상 반응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예. 이제 일부 그 경우에 있어서 이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는 하나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편익에 비해서 그 부작용 때문에 사망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독감 백신과 이제 사망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정부에서 내렸고 네. 이제 내일부터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고위험군은 맞는 게 낫다라는 결론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간 이제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독감으로 인해 독감 백신을 접종을 받아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은 대개 한 50만 분의 1이나 100만 분의 1 정도. 그 부작용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는 몇 년에 한 명꼴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독감 백신을 맞아서 얻는 이득이 예. 독감 백신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특히나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예. 거듭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할 텐데 네. 여러 가지 이 사망 사례를 보다 보면 네. 사실 맞기가 좀 두려운 것도 맞거든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독감 백신을 맞으러 가기 전에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몸에 무슨 이제 예를 들면 감기가 들어있어서 열이 나거나 또는 원래 무슨 지병이 있는데 그 지병의 상태가 좀 악화돼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거나 하면 접종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혹시나 뭐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예. 이전에 그 접종을 했는데 비슷한 이상 반응이 있었거나 또는 뭐 다른 약품이나 이런 것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접종하러 가셨을 때 반드시 의사한테 그 사실을 알리시고 이게 그 접종을 미루거나 피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의사로부터 조언을 구하셔서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료계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그간 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예. 이전에는 독감 백신의 접종과 사망을 서로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다가 이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독감 백신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관심을 끌고 이게 독감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